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노무현 없는 포스트 노무현 시대를 열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비록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는 역사의 발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남겨놓으신 가치를 이제 저희가 사람 사는 세상으로 완성해 보이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오전 11시부터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선 위원 나오셨는데요. 오늘 행사 코로나19 여파로 참석 인원도 좀 줄었지만 범여권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의 모습 추도식도 봤지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오랜만에 저는 이 보수 야당 대표가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년 전쯤 201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정진성 원내대표가 이제 그때 추도식에 참석한 이후에 4년 만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한 것인데요. 당시에도 정진성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고 있었고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지금 당대표가 없기 때문에 당의 어떤 대표 자격으로 갖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11주기 같은 경우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승리에 의해서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이제 총선에서도 지금 압승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열린 네. 그런 아마 추도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였고 또 더군다나 이제 야당까지도 어떤 면에서 추도식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그동안의 분열과 어떤 이런 갈등이 한편으로 이제 통합의 정치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마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해찬 대표의 이제 추도식 이 연설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강경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과거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련돼서 아직도 여전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꿔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또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해찬 대표가 했습니다. 그런 면에 보면 좀 저는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어떤 측면에도 주장이라는 게 한쪽 주장만 가지고서 어떤 옳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보면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로 가는 것이 가장 균형적인 그런 사회인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정치 그리고 제가 쭉 같이 취재를 하면서 봤던 걸 보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마 대연정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즉 여야 간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해서 당시에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연정을 굉장히 끝까지 고집한 적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당시에 문희상 지금 국회의장 이해찬 대표 다 결사 반대였습니다. 무슨 대연정이냐라고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이 정치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이제 본인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지점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과연 노무현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의 자기 생각이 노무현 정신인 것인지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펼쳤던 통합의 정치 그리고 지역의 어떤 화합의 정치.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지역 감정 해소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부산에 내려가서 오랫동안 출마하기도 하고 또 낙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정신을 이어간다는 게 지금에 있는 어떤 집권 세력이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노 전 대통령이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펼쳐봐야 될 생각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주 원내대표가 이 봉하마을에 가기 전에요. 어제 SNS에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거론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본인의 마지막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이거 해도 괜찮을 때도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 성격으로 봐서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아마 이제 우리 역대 대통령 역사를 쭉 보시면 정말 한편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구속되기도 하고 지금 전직 대통령 2명이 형사처벌을 지금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참 불행의 역사죠. 우리 역사의 대통령을 보면.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물론 적폐청산 또 예를 들어서 혐의가 발견이 돼서 이제 구속된 것 이런 것은 사법적 처리를 받아야 되지만 또 정치의 영역에 봤을 때는 과연 두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임기를 마친 이후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우리 정치가 어떻게 갈까? 이 고민이 지금 정치권 내에서 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2년밖에 임기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두 전직 대통령의 이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야지만이 이제 사면 문제가 나올 수 있을 텐데, 물론 여권 내 지지층 내에서는 반발이 많죠. 무슨 지금 우리가 사면이냐 반발은 많지만, 그러나 전체 국민 통합이라는 차원에 봤을 때는 이제부터 아마 고민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조원영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뭐 사실 저도 11년 전 바로 오늘 토요일 오전이었던 것 네, 같은데. 토요일이었죠. 예. 그때도. 그 소식을 듣고 저도 뭐 회사로 바로 다시 네. 출근했던 기억이 새삼 나는데, 사실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이렇게 들고 가서 이슈화 시키는 게 과연 적절한 시기에 이런 얘기를 네. 꺼내는 게 맞느냐, 그런 좀 일단은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의 입장이니까,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 이러한 문제, 통합이라는 방점에서 뭐 이해하기 못할 것은 없다라고 봐요. 이게 어떻게 이제 정치권에 받아들여질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까 이현종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민주당 내의 문희상 의장이, 현재는 뭐 소속이 안 돼 있습니다만 민주당 출신 의장이기 때문에 이 사면을 거론했어요.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기가 됐다. 근데 이제 거기다 또 이제 해석도 달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아는데 아마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반대 기류죠. 이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가 네. 자, 사면을 해줬는데 전두환을 봐라, 반성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사면에 이제 효과가 없다, 무용론을 얘기했고요. 또 박지원 민생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DJ 시절에 사면을 요청하기도 했고 화해를 강조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있다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이제 또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 네. 청와대 입장이 중요한데, 청와대 입장은 최근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아직 선고 공판이 안 내려졌잖아요. 재판 중인 사안이라 거론하기가 어렵다 하는 게 청와대 입장이어서, 향후에 선고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될지, 그건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 전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에 이 보좌관을 지냈던 이광재 당선인도 오늘 추모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이 노 전 대통령이 국민이 잘 사는 게 복지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를 전했거든요. 김광수 변호사님.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일단 뭐 이광재 당선자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다. 네. 보좌관이잖아요. 본인이 이제 25대,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42살, 그러니까 한 20살 차이 난 거 보이고, 거의 뭐 그러면 아들과 뭐 부모, 뭐 그 정도의 사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뭐 오랫동안 모셔오다가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청와대를 산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와대 산책하다가 거기 표지석이 있는데 거기에 천하제일복지라는 그런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걸 보시고 대통령한테는 복지일지 모르지만 국민이 잘 살아야 복지지,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을 뭐 언론 인터뷰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서거 11주년 기념의 슬로건이 네. 보니까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슬로건 3개 중에서 이제 낮은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어떤 지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겸손한 권력. 이것은 사실 이번 총선에서 너무 압도적으로 이제 과반수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에 맞게 좀 겸손한 권력을 행사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고, 강한 나라라는 또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의 복지랄지 또 여러 가지 뭐 이라크 파병이랄지 그런 거 하면서도 사실 내부에 반발이 있었지만 네. 어떤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그런 반대를 다 물리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슬로건과도 좀 같지 않느냐. 180석 가까운 그런 과반수를 가지고 앞으로 나라를 좀 변혁을 시키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이미지를, 메시지를 주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여소야대라고 하면서 이제 대통령의 이 정책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에서 국회에서 좌절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모든 정책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건정 의원.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이제 2000년도에 16대 총선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한나라당이 당시 여당이, 그러니까 그때 133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천년 민주당이 그때 115석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새천년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때 탄핵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이제 탄핵 소추가 됐죠. 그렇지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이어진 이제 그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을 만들어서 사실 152석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의석을 이제 만들어서 상황입니다. 당시에 보면 정말 탄핵 소추까지 될 정도로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국면이었죠. 더군다나 어떤 면에서 소수 비주류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권력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컸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그동안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쭉 보면서 본인의 소신을 관철해 나가는 과정들이 보면 정말 끝까지 설득해내는 그런 리더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반대하는 청와대 참모들도 끝까지 설득해내고 또 그것이 옳으면 자기가 받아들이고 지금 뭐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렇게 토론을 좋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설득을 시켜왔는데도 이렇게 정치가 어려웠는데 사실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나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뭐 모든 걸 개헌 이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렇지만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의석이 많다고 해서 국민들이 나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힘을 줬다는 것은 주도권을 가지고 국난을 헤쳐나가라. 그러면서도 어떤 면에서 야당을 포용하고 대화를 해나가라 이런 취지인데 문제는 이걸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힘자랑을 하게 되면 꼭 정치는 또 한번 또 새로운 어떤 국민들의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식을 맞아서 결국 여당은 자신이 가진 막강한 힘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의 문제, 또 야당은 계속 그동안 반대만 한 게 아니라 정말 국가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당을 진영을 초월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의 문제, 그런 문제를 오늘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1주기 관련해서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소회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7년 5월 이날 취임 첫 해에 갔었죠, 봉하마을에. 네. 그런데 그 다음은 참석하지 않을 것임을 그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예 임기가 끝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당신을 국민들에게 온전히 놓아드린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 오늘도 현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 자리에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가는 그때는 개혁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이제 가시고 싶을 테니까 그 이후에는 해마다 5월 23일에 문 대통령은 봉하에 참석하지 않았죠. 2017년에 5월 10일 취임, 5월 18일에 첫 5.18 광주 민주항쟁, 네. 민주화운동 기념식, 그리고 5일 후에 봉하를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조화에 담겨있는 간접적인 의미, 이해찬 대표가 오늘 이야기한 메시지 안에 대통령의 어떤 의지도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헤아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간 한 랭킹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